네, 계속해서 기획 특집으로 금리 인상기의 유망 투자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김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다수 점쳐보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점을 특히나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돌이켜 보면 올해 1월 달에 저희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특히나 이제 큰 폭 조정을 보였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빠졌던 하락을 했던 원인이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우려였고 네. 생각해 보시면 2월 달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오히려 미국 증시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결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첫 금리 인상인 3월 달 금리 인상 FOMC가 가져오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FOMC 개최 일주일 전부터 이 연준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발표된 지표들 가운데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블랙아웃 기간 중에는 워낙 조심들 하니까 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인데 전월 대비해서 0.8%,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쪽이 특히나 이제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0년 만에 일단 최고 수치를 보였다는 거, 그게 일단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연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2월 실업률이 3.8%로 일단 올해 말 목표인 3.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3.8%, 3.5%는 거의 이제 완전 고용이죠. 그렇죠. 그럼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나온 수치는 실질적으로 3월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59.6이 나왔습니다. 59.6은 일단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의 최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전으로 본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의 일단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블랙아웃 기간 중에 연준 의원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인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연준 의원이 한 코멘트 부분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 운전자가 할 것. 폭풍우가 칠 때 운전자가 할 것. 여기면서 속도를 낮추고 갑작스럽게 움직여서 다른 운전자가 놀라지 말게 할 것.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속도를 낮추고 그쵸. 그다음에 다른 운전자가 놀라지 않도록 운전을 한다. 결국은 시장과 소통을 하고 점진적으로 빅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25pp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2주 전이었죠. 나와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25pp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거를 감안하면 이제 이쪽은 결국은 시장하고 소통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신동호 앵커의 기획 특집 준비를 하면서 CME 패드워치 봤는데 놀랐던 것이 5월 4일 그러니까 다음번 FOMC 회의에서 빅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한다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인데 50bp, 75bp가 5대 5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0bp 인상 가능성을 한 60%로 봤거든요. 시각이 확 변했다라는 부분인데 점도표는 어떨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누구나 다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점도표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점도표 전에 이제 경기 전망을 나올 건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경제 전망을 했던 FOMC의 연준의 톤보다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 높고 경기 전망 둔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점도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점도표가 우리가 남아 있는 FOMC 회의 중에 금리 인상 스텝에서 결국은 몇 프로, 150bp로 갈 것인가, 175bp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5회나 6회에서 150에서 170bp입니다. 175bp.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이 150bp에서 175bp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미중의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일단은 보험성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했고 그때가 175bp에서 200bp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50bp를 뭐 5월 달에 한 번에 빅 스텝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던 아니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가서 결국은 가던 네. 결국은 175bp 내외에서 그 이상의 어떤 시그널이나 그 뭐 멘트가 있으면 시장에서 조금 더 일단 좀 충격이 다소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150bp나 175bp 내에 일단은 베이비 스텝 정도고 5월 달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떤 큰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네. 얼마까지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제 네네. 뭐 25bp든 50bp든 이제 큰 속도의 차이인데 그 속에서 좀 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전략 전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네. 연준의 중립금리라고 그러죠. 타깃금리. 그게 실질적으로 타깃금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오는 아까 말한 베이비 스텝에서 결국 가져오는 뭐 175bp, 150bp도 네. 중요하지만 예. 연준이 얼마를 가져가는 그 타깃금리가 중요합니다. 그 중립금리가 실질적으로 연준이 가져오는 타깃금리는 2.5, 250bp입니다. 제 250bp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목표는 아까 175bp고 다소 이제 간극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에 아마 저희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부분하고 기준금리하고 아직까지 간극이 거리가 멀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때 급락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월 의장이 점진적으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 번 했습니다. 네. 한 번 하고 자 중립금리와 우리 기준금리하고 간극이 좁혀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했고요. 결국은 거의 다다랐다는 멘트로 결국은 빠지기 전에 하락폭이 나왔던 그 주가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번에 또 FOMC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중립금리에 대한 멘트나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 몇 스텝, 뭐 네. 5회 6차례 뭐 상승이나 그거와 어떤 그런 금리, 중립금리나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나머지 한 번은 QT죠. 뭐 다 말씀을 네, 많이 하셨을 양적 것 같은데 긴축. 네. 양적 긴축이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언제 만약 지금 현재 뭐 빠르면은 뭐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내 한다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마 분명히 멘트에 들어 있을 거고요. 그걸 보고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요번 FOMC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가장 발빠르게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유망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자, 지금 보는 유망 종목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일단 기정사실화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한국 주식 시장에 조금 부정적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실적의 둔화가 조금 가시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많다.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보다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네. 자, 이 반도체 2차 전지 업체들이 1분기 일단 포워드 기준에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 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실적이 상향이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일단 선제적인 부분들 아니면 그거를 흡수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는 업종군이 있을 거고 그 업종군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제가 좀 이제 자료를 몇 가지 좀 찾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큰 부분들이 섬유 의복,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운, 정유, 그리고 하드웨어, 비철금속, 호텔 레저 업종 정도 더라고요. 그 네.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쪽 업종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특히나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접어주죠. 그렇죠. 주가 예. 수익 비율이 실적이 향후에 다음 분기에 좋아지면은 퍼가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맞죠?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접어 업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접어 종목 업종 내에서도 또 가격이 싼 것들 네. 말씀을 드리면 GS, 그다음에 DB 하이텍,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DL, 유니드. 세아 베스틸 이렇게 좀 자료를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네. 접어주 한 7배 이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FOMC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투자 아이디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B증권 방배 PB센터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